네, 안녕하세요.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사처에서 직원 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혜련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박람회까지 와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설명회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보다 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떨린데 제가 준비한 저희 기관 관련된 소개, 채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30분 되는 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박람회 오셔서 저희 부스 와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저희 기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적인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주에 있는 본부 청사의 사진이고요.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954년 설립된 경찰청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13개 지부, 12개 교통방송, 그리고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그래서 다 해서 52개의 지방조직을 가지고 3,000명이 좀 넘는 직원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조금 규모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도로교통 안전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TVN 교통방송, 운전면허 사업, 그리고 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공인데도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잘 보고 있으면 매칭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진부한 연혁이에요. 저희 기관은 1954년 2월에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로 이제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도로교통공단으로 개칭을 했고, 그리고 작년 7월 31일 날 한국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이 바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서울 신당동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가 저희는 2015년도에 원주로 이제 도로교통공단 본부가 이전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전국에 이렇게 많은 52개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교통방송국,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시도지부가 지역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권역별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안전, 교육, 방송, 면허, 연구 이렇게 5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교통안전 사업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좀 메인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 보시면 이제 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듭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막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저도 볼 때마다 조금 어려운 자료인데 쉽게 생각해서 ITS 도시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카카오 내비에서 집에서 어디까지 찍으면 몇 분 걸립니다. 여기는 사고가 나서 한 20분 정체될 예정입니다. 또는 우리 집 앞에 버스가 몇 분 전 도착이고 다음 버스는 몇 분 전 도착입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도시의 교통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다 그물로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ITS 도시정보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구축하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 장비, 속도 카메라나 음주 측정기 같은 교통 안전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이제 국가 공인 규격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능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업무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전문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 교통사고 연구원님들께서 나가서 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연구를 저희 연구원님들께서도 수행해 주신다. 이거를 저희 도로교통 안전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교육 사업이에요. 교통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법규 위반 운전자 또는 음주운전자, 고령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법적으로 그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쉽게 말해 정지됐을 때 법정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거나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법정 교통안전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주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회적인 교육 역시 저희 교육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경찰, 교통사고조사연구원, 사고감정사, 이제 운전전문 학원 종사자들에게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희 도로교통교육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 사업이에요. 저희는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 버스나 택시 타시면 TVN 교통방송 한 번씩은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버스나 택시 운전자분들께서 왜 TVN 교통방송을 들으실까요? 저희는 가장 도로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방송해주는 라디오 방송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 교통방송을 가지고 있고 이제 충남교통방송까지 지금 설립 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청권을 계속 넓혀가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평균 청취율 전체 채널 중 1위인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시간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해서 23년도에 이제 재난방송 관련돼서 저희 기관이 1위, 다른 라디오 방송국들보다 저희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허를 취득하시거나 갱신하러 가실 때 이제 경찰서 또는 이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을 하시죠. 그래서 전국에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을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면허 취득이나 면허 발급, 재발급 이런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운전면허 취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기능 강사 등 이제 면허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시험 감독관의 자격 시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통연구개발이에요. 교통연구개발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핫한 자율주행이나 도로교통법, 제도, 그리고 교통정책이나 교통공학, 인프라나 융합기술과 관련돼서 도로교통이라는 주제 하에 좀 저희 교통과학연구원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5가지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저희 기관에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채용 수요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제 보통은 증원 또는 결원, 그러니까 증원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결원은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사람이 줄었을 때 저희는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방법은 아까 보신 저희 지도에 저희 지방 조직들
그것을 저희가 5가지 권역으로 지역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제 강원, 수도, 충청, 경상, 전라제주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지역 모집을 하게 되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업 직무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5개 지역 권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 입사하시게 되면 이제 조건부 임용으로 3개월 내외로 근무를 하시고 근무 평가를 거치신 후에 정규 임용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집 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저희 공단 직무 모든 분야가 있는데 주로 교통안전, 교통교육, 편성 제작, 일반 행정, 심리상담,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직무별로 채용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일반직은 7급 갑 그리고 고졸로 입사하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7급을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학력과 전공에 제한은 없지만 일부 경력직이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석사를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한 채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6급으로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전공, 나이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고졸 분야는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직무와 관련된 경력, 자격, 학력을 일부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은 크게 서류, 필기,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지만 저희 기관은 운전면허, 이제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종에서 운전면허증 2종 소지는 필수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직무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은 직무 자격증 70대 공인어학 성적 30으로 7대 3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인어학 성적에 컷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인어학 성적이 없으면 그냥 0점이고 저희 채용 공고문에 보면 공인어학 성적 구간 점수표가 있는데 토익 기준으로 445 이하여도 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시면 5점은 부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학 성적은 시험이라도 봐서 가지고 계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고졸은 어학 성적에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7대 3 평가가 아니고 직무 자격증 100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졸은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이나 학교 성적을 보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100% 자격증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은 어학 성적을 보지 않고 경력상, 경력 기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가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 청년 다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단 경력 가점이 있어요. 이 부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저희 공단 근무 경력이 5개월에서 5년 이상을 5점에서 6.5점으로 구간 점수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또 얻어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 청년 인턴 가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인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신 분들에 한해서 청년 인턴 가점 5점을 드리고요. 청년 인턴으로 재직하시는 중에 저희가 별도로 우수 인턴을 선발을 합니다. 그 우수 인턴에 선발되신 분께는 플러스 1점 가점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우대 부분이 있는데 비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강원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이제 학교를 나온 지역 인재분들은 저희가 모집하는 전국 어디를 쓰시든 서류 전형에서 3점 가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수도권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해당 권역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5점 가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상권에 지원했는데 경상도 지역 인재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 5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상 지역 인재인데 전라제주권에 지원을 했을 때는 이 5점을 받으실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 인재의 비수도권 가점이 들어가고 비수도권 거주자 가점은 내가 출신 학교가 수도권이더라도 과거에 내가 지원한 권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접수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주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가 이분들께도 서류 전형 5점 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경상권에 지원을 하는데 과거 3년 동안 경상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최근 1년 가지고 있었으면 이분도 서류 전형 5점 가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 토목, 기계, 자동차 정비기사, 학과 기능 강사, 기능 검정원,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같이 저희 업무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직무 자격증 70% 이외에도 서류 전형에서 10점까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필기 전형이에요. 필기 전형은 전공, NCS, 인성검사 이렇게 3가지 치르고 있습니다.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직무별로 연관된 전공을 하나를 선택해서 보도록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학, 토목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또 교통교육은 교육, 심리, 행정, 경영, 법, 교통공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각 과목이 다 다르더라도 저희는 공무원 시험 기준에 의해서 조정 점수를 반영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고졸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에서 전자계산기 일반, 회계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평가를 하고 60문항으로 각 15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직은 기본적으로 대졸 수준, 고졸은 고졸 수준, 경력직은 전문대 졸업 수준으로 별도로 좀 난이도를 NCS 난이도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지원해 주시는 직무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년 기준으로 45분 동안 310문항을 푸는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향이 우리 공단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나 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좀 많이 풀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단의 인재상과 좀 매칭해서 시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검사는 최하 등급 나온 분들은 저희가 탈락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공이나 NCS는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자는 과락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60%, NCS가 40% 들어가가지고 이제 필기 전형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이에요. 이제 면접 전형은 이제 여러분 흔히 하시는 PT 면접과 상황 면접 2가지로 하루에 진행을 합니다. 면접 전형은 저희가 채용 인원의 3배수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개의 주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를 고르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를 정리하셔서 면접관님들 앞에 가셔서 자료를 정리한 것과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시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3개의 토픽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1-2개는 꼭 저희 공단 사업과 관련된 현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의 PT 면접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기관에서 최근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것에 주력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좀 PT 면접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은 이제 다대다로 면접관 여러 명과 지원자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상황적인 질문이나 인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는 면접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면접할 때 필기 시험의 인성 검사 결과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 단계에서 작성해 주신 경험이나 경력 기술서는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그냥 적부 판정 따로 계량 평가하지는 않고요. 적부 판정을 하고 이제 표절률 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률이 높게 나온다고 탈락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를 면접관님들한테 제공해서 결과에 일부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 합격자는 필기 시험 점수 60%와 면접 전형 점수 40%를 합산해서 최종 1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 임용 기간을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를 하시고 근무평가 후에 정규 임용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아까 면접 전형에서 3배수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과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예비 합격자로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 합격자 기간을 6개월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먼저 합격하신 최종 합격자분께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분께서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월의 기간은 채용할 때마다 조금 그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비 합격자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조금 깨졌는데 저희 기관은 2025년 이제 청년 인턴을 최대 규모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작년에는 연 2회에서 280명 계획해서 285명 이제 그 예비 합격자들까지 해서 285명 채용을 했고요. 올해는 채용 계획만 3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150명 정도씩 2회 채용 들어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채용 방식은 일반직, 정규직의 채용 방식이었고, 인턴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리고 AI 면접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고 응시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어요. 이거는 저희 작년부터 반영된 내용인데, 원래 흔히 입사 지원서를 입사 지원 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같이 제출을 받는데, 저희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입사 지원할 때 조금 더 쉽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게끔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올해부터 반영할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입사 지원서에 작성해 주신 내용들을 다 증빙을 해 주셔야 돼요. 채용 과정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면접 전형에서 저희가 실물로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등본 초본이라든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도 조금 편의성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자기소개서에서 GPT 표절 평가 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절률 그리고 GPT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이게 합불 여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면접관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요새 정말 GPT를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조금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의 손으로 좀 고쳐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정규직은 90명 내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도의 채용 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고졸 전형도 여기에 포함돼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5개 권역 모든 사업에 따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직, 이제 무기계약직은 한 번 20명 내외로 이제 일반직 채용이 종료가 되면 이제 그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인턴 300명은 이제 2025년 1, 3분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채용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채용은 11월, 12월 정도에 이제 공고가 나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거나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면 좀 현장에서 그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류랑 필기의 경우에는 몇 배수를 선정하나요? 저희 서류 전형에서는 채용 인원의 20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에서 합격자는 이제 채용 인원의 3배수 해가지고 면접 전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질의가 조금 없으시면 제가 오늘까지 부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직무가 정말 많아요. 직무가 많아서 필기 전형의 전공 시험 보면 일반 행정은 행정, 경영, 법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경영학과 친구들이 가장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직무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사고조사, 교통교육, 심리상담 이래서 조금 나랑은 해당이 되지 않아라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교통교육의 전공 시험을 보면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행정, 경영, 법학, 그리고 교통공학까지도 선택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영학과나 이런 그 문과를 전공한 친구들이 전문 직무에도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다.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행정만 보기보다는 그런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연관성이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방식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에서 어학 성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컷이 있지는 않고 미소지자는 0점이지만 토익 445 이하여도 5점은 저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회사 지원하신다면 일단 어학 성적은 시험이라도 보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순환 근무가 없어요. 공공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 근무가 있다라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근무하는 곳을 옮겨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건데, 저희는 신입 직원분들은 입사해서 5년 동안 입사한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지만, 그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한다면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제가 그 입사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조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본인이 자격만 갖춘다면 직무 전환도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본부에서 채용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으로 면허 시험장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본부 근무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자격만 갖춘다면 아나운서 직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고조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한다면. 근데 아예 직무 전환이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근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공고 나면 꼭 지원해 주시고 꼭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스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